중국 후베이성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제 하루에만 103명이 숨지고 확진자가 2,097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체 사망자는 1,000명을 돌파했고 확진자는 42,000명을 넘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둥성에 사는 일가족으로 이미 지난달 말 확진된 중국인 여성의 한국인 남편과 두 자녀인데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 남은 우리 국민을 데려오기 위한 3차 전세기가 오늘 밤 출발합니다. 중국 국적의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없어 발이 묶였던 교민들도 이번엔 중국인 가족과 함께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을 여행한 적이 없는 이들에 의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교적 청정 지역으로 여겨진 유럽은 최근 환자가 늘자 슈퍼 감염자 등장 가능성이 등장하면서 보건장관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포함해 감독상과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등 무려 4관왕을 달성하며 새 역사를 썼습니다.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건 아카데미상 92년 역사상 처음이고 아카데미 본상 진출과 수상 모두 한국 영화 101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11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길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재선 캠프도 북미 정상회담이 재선 성공에 결정적인 이슈라고 보지 않아서 협상 재개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차차 흐려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죠. 권혜인 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이 올해 들어서 가장 포근한 날씨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현재 출근길 날씨도 기온이 영하 0.5도를 보이면서 크게 춥지 않습니다.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껑충 오르면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무려 13도까지 오르면서 3월 말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날씨는 포근하겠지만 대기질은 매우 탁하겠습니다. 현재 어제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와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경기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전북과 경남, 전남과 제주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제주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0.5도, 광주는 영하 0.3도, 대구는 영하 2.9도, 부산은 4.4도로 크게 춥지 않습니다. 낮 동안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3도, 대전과 광주, 부산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밤부터는 남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제주 산간에 최고 120mm 이상, 제주도에 최고 80mm, 남해안에는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에 10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겨울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돌파했고 확진자도 4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발병지인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 당국을 인용해 10일 하루 동안 후베이성에서 확진자가 2,097명, 사망자는 103명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한에서만 새로 늘어난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1,552명과 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일까지 후베이성 전체 누적 확진자는 31,728명, 사망자는 974명으로 사망률은 3.07%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연휴를 끝내고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의료용품이나 식료품 같은 긴급 물자 위주로 생산을 재개한 수준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장시성에 있는 펑청시 정부산하 구인 구직센터입니다. 직원들이 듬성듬성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단단히 마스크를 쓴 채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公众微信号、个人微信、微信朋友圈、移动短信等形式，大力推荐岗位信息。 허베이성의 한 밀가루 공장은 직원들이 모자라 시정부가 나서 구해줬습니다. 원료도 부족해 당국이 비축분을 풀어서 공장을 가동한 겁니다. 除了企业遇到的复工问题呢，一部分中小企业呢还有遇到这个延缓还款期限、延缓缴纳税费的问题。我们下一步呢将具体的协调指导。 의약품과 마스크, 보호복 같은 의료물자 제조업체도 문을 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과 생활필수품 관련 업종 중심으로 겨우 조업을 개시한 겁니다. 하지만 귀성 갔던 직원들이 돌아오지 않아 가동을 못하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외국 기업 가운데는 미국 테슬라 자동차의 상하이 공장이 조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폰을 조립하는 폭스콘이나 일본 도요타 자동차 공장은 휴가를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업무 복귀 첫날이지만 베이징 시내 중심가 도로는 여전히 한산합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의 기세를 꺾지 못하면 경제활동의 정상화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마스크를 쓴 채 베이징시 차오양구 주민위원회를 찾아 체온을 재고 주민들의 애로를 청취하기도 하고 방역과 생활필수품 조달 상황 등을 보고받으면서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또 후베이성 우한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과 화상 대화를 하면서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반영 CCTV는 시 주석이 현장 방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 예방과 통제 업무를 지도하고 방역 담당자들을 격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산둥성에 사는 일가족인데 이미 지난달 확진된 중국인 여성의 한국인 남편과 두 자녀로 모두 3명입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3일 국내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로 분류된 관광객을 포함해 중국 국적인 사람 5명이 우리나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에서 확진된 우리 국민의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중국 정부는 지난 9일 중국에서 한국인 3명이 확진됐다고 우리 보건당국에 통보해왔습니다. 확진자는 중국 산둥성 지닝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성과 그의 두 자녀로 모두 3명입니다. 이들의 부인이자 어머니인 중국인 여성은 이미 지난달 31일에 확진됐습니다. 감염된 일가족 4명 가운데 한국 국적자만 따지면 3명인 셈입니다. 현재까지 3명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중국 내 우리 국민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치료와 관리 책임은 중국 정부가 맡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확진된 환자는 외국인이라도 우리 정부가 치료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국내 확진자 번호도 부여하지 않고 한국으로 이송할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들의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주 칭따오 총영사관을 통해 환자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국민 이송을 위한 3차 전세기가 오늘 출발합니다. 3차 전세기는 오늘 저녁 인천에서 출발해 내일 아침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현재 중국 측과 최종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추가 임시항공편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중국 국적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도 탑승할 수 있는데 수요 조사 결과 150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3차 임시항공편으로 이송되는 교민과 그 가족들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 격리될 예정입니다.
비교적 신종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여겨져 온 유럽이 최근 환자가 늘면서 슈퍼 감염자가 등장한 건 아닌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여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도 전염된다며 이는 대형 화재의 불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위장 분비물을 통한 전파 가능성도 있고 잠복기는 최장 24일쯤 된다. 특히 슈퍼 전파자의 존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정부의 전문가 그룹의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아직 개별 사례라며 글로벌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문에 단서를 달았지만 감염 통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슈퍼 전파자의 등장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중국 여행을 다녀온 적 없는 사람들로부터도 감염된다며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고 대형 화재의 불똥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detection of this small number of cases could be the spark that becomes a bigger fire. 그러나 신종 코로나 환자 80%쯤은 감기 증세이며 15%쯤만이 폐렴 증세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교적 감염 청정지대로 여겨져 온 유럽연합 EU는 최근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환자가 증가세라며 다각적인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Situation definitely is worrisome. This is a worrisome epidemic. This is a serious danger. EU는 특히 지난달 싱가포르 호텔 국제회의 참석 감염자들이 슈퍼 전파자일 수 있다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WHO는 일단 이를 부인했습니다. I think it's way too early and much more of an exaggeration to consider the Singapore conference event a super spreading event. WHO가 늑장 대응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호되게 받고 있는 가운데 EU는 오는 13일 긴급 보건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국내 확진 환자들이 다녀갔던 곳들은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당장 확진자 동선에 있는 가게들까지 매출이 급감하면서 상인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님이 제법 있을 시간이지만 마트 안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지난달 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5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20~30분 찍은 거지.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잊어지려고 지금. 음식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 아니어도 같은 동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진짜 반도 안 돼요. 손님은 다 소독하고 그릇 같은 거 다 뜨거운 물로 튀기고 진짜 힘들어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방역 작업을 마쳤다고 해도 손님들이 꺼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식점은 매출이 평소 2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나마 걸려오는 건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 맞는지 확인하는 전화입니다. 그날 매출이 21,600원이었어요. 소독도 다 했고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다 완벽하게 하고 있다라고 해야 돼. 어머 어떡해 그러면서 끊으셔서 이제. 마트나 식당뿐 아니라 확진자 동선 안에 있는 상점들은 대부분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확진자가 다녀갔더라도 방역을 한 곳이라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합니다. 확진 환자가 방문한 장소는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 파악이 돼서 모두 철저한 소독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공간에 대한 폐쇄를 하거나 기피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러스는 방역 작업을 하면 대부분 사라지고 휴업 권고 기간은 더 넉넉하게 설정하고 있어 감염 위험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음하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였지만 시민 불안감을 달래기엔 역부족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돌출 악재가 겹치면서 항공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희망휴직까지 도입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가 전방위 지원에 나섰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일본 노선 여행객은 1년 전보다 11.6%나 감소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교역량 감소로 전체 화물 운송량도 3.8%나 줄었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실제 지난달 초만 해도 국적항공사 8곳의 한중 노선 항공편 운항 횟수는 546편이었지만 이번 달 초에는 30%, 둘째 주에는 70%까지 급감했습니다. 사실상 한중 하늘길이 막힌 겁니다.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항공업계는 한 푼이라도 비용을 아끼겠다고 희망휴직까지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타격이 크기 때문에 회사마다 희망휴직 등을 추진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돌파구를 찾고는 있지만 이게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항공업계 CEO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다각적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한중 운수권은 물론 특정 항공편이 운항할 수 있는 허가받은 시간대를 말하는 슬롯 미사용분 회수를 유예하기로 했고 대체 노선을 만들거나 부정기편 운항 때도 가용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될 항공업계의 어려움과 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항공 여객 감소가 지난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때보다 빠른 만큼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와 감면 등의 단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학교 졸업식 등이 취소되고 사람들의 모임마저 줄어들면서 농가가 큰 어려움에 빠졌는데요.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농민을 돕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나섰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이 달콤한 꽃향기로 가득합니다. 하우스 안에 심어진 꽃은 라눈쿨루스로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주고받는 꽃다발에 많이 쓰입니다. 지난해 같으면 출하 준비로 매우 분주할 시기지만 지금은 사실상 임시 휴업 상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판로가 막힌 겁니다. 튤립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출하되지 못한 튤립이 저온 냉장고에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때 출하되지 못하면서 매출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6분의 1로 크게 줄었습니다. 학교 졸업식이나 모든 행사가 취소돼가지고 꽃소비는 졸업식이나 행사에 쓰이는데 취소돼가지고 지금 쓰이는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화훼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사람들의 모임이 줄어들면서 출하 부진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이뤄지자 지역사회와 농협이 농민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특히 우한 교민들이 거주하는 임시생활시설 지역인 진천과 음성 지역 농민들을 돕기 위한 판촉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린 겁니다. 꽃과 과일 등 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전시됐는데 지역민들의 도움으로 다른 코너보다 일매출이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침체된 상태에서 음성진천을 홍보해 주시고 판매를 시작을 해 주셔서 지금은 의기가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다가와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농협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방문해 현재 영농 상황을 듣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화훼농가에 대한 특판 행사 이런 것도 저희가 진행하지만 농산물도 전국 매장에 특판 행사하도록 특히 우리 진천, 음성, 아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출 부진을 겪는 농민을 돕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가 아직 중증 질환이 아니라면서 과도한 공포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수출과 소비 등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겨내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0여일. 문재인 대통령은 방심은 금물이지만 현재 우리 방역망과 의료 체계가 상황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접촉자 격리부터 의료 인력 확보, 매점 매석 금지 등 신종 코로나 대응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환자들도 모두 안정적이어서 과도한 공포는 금물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 의료진들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신종 코로나는 중증 질환이 아니며 치사율도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가 수출과 관광, 소비 등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업종별, 지역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소상공인 자금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려면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이 꼭 필요하다면서 장관들이 책임지고 독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국민의 작은 실천이 효과적인 방역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우한에서 3차 전세기를 통해 곧 귀국할 교민들도 지역 주민들이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분명한 건 우리가 신종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우리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와 시민의식으로 차분하게 대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개강을 맞아 대거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을 통한 신종 코로나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선제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쇼맨십 행적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청와대 이광호 교육비서관이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여야 협상 난항으로 지지부진한 국회 차원 대책 마련과 별개로 당정청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오는 21일 전후로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을 통한 감염이 늘지 않도록 대학에서 발생하는 선제 방역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발열검사 장비나 손소독제, 마스크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개학 개강 연기 가능성에 대해선 감염병 전파 현황을 보면서 판단할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책 마련에 발맞춰 민주당도 국민 불안 잠재우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확진 환자 증가세가 확연히 줄었고 퇴원 환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망 환자는 물론이고 중증 환자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중국 방문자 전면 입국 금지를 거듭 촉구하며 정부가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우쳤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이번 사태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세금 감면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이 급선무라는 겁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 그리고 민생 대위기 속에서도 이 정권은 쇼맨십 행성과 굴욕적 중국 눈치 보기뿐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사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야 대표와 영수 회담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여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의견을 내며 연일 대립하고 있지만 정작 2월 임시국회에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서 검역법 등의 국회 통과는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국내 연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관련 연구는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던 우한 교민 가운데 두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감염증 환자가 뒤늦게 확인된 건 잠복기가 2주일 정도이고 바이러스 진단의 정확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신변종 바이러스 진단의 정확도와 민감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현장 적용에 나섰습니다. 유전자 증폭, PCR이라 부르는 유전자 증폭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간단하게 쓰일 수 있는 항체 기반의 현장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6시간 이내에 진단할 수 있고 정확도 역시 한 단계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정부 출연 8개 연구기관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 대응을 위해 융합 연구단을 출범하고 진단기술과 백신, 치료제 개발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변종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과 함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20분 이내에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신속히 진단할 수 있는 기술과 백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물질과 그리고 드러그 리퍼레이션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전문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사람 간 전염으로 위험성이 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막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융복합 연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겁니다 좀. 영화 기생충이 올해 아카데미상에서 최고 권위인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 영화상까지 4개 부분의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기생충은 현지 시각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아카데미상 92년 역사에서도 외국어 영화로는 처음 작품상을 받아서 오스카상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이 신종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용기를 줬다며 축하했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배우들의 다음 계획이 벌써 궁금해진다면서 영화인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펴고 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울린 쾌거에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 박수로 청와대 참모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국제 장편 영화상 이렇게 4관왕 수상했죠.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할까요? SNS 메시지와 축전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자부심과 용기를 줬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영화 속 대사도 인용했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배우들, 스태프들의 다음 계획이 궁금하다며 제작진을 응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을 때도 한국 영화 100년사의 뜻깊은 선물이라고 축하하고 직접 극장을 찾아 영화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영화 100년의 저력을 보여주는 쾌거였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 한류의 힘은 정상 외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가수 엑소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식 방한 때 딸인 이방카 선임 보좌관을 맞이했고 재작년 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때 방탄소년단이 파리에서 가진 콘서트에는 김정숙 여사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한류 드라마는 정상회담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제가 바로 그 드라마에서 다뤄진 그 특전사 출신입니다. 문 대통령은 영화인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펴고 제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며 제2, 제3의 영화 기생충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수상은 얼어붙은 한일 관계 속에 위축된 양국 대중문화 교류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영화 기생충이 이례적인 흥행세를 이어가는 중인데요.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0일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 기생충. 지난 주말까지 흥행 수입 15억 엔, 약 16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05년 내 머릿속의 지우개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흥행 성적입니다. 일본 배급사 측은 이번 아카데미 수상을 계기로 현재 190개인 상영 관수를 50개 추가할 예정입니다. 韓国映画もすごくこの作品をきっかけに本当に興味を持ったという方が SNS での感想をすごくつぶやいていらっしゃるので、パラサイトをきっかけにもっと韓国映画に関心を持ってくださる方が増えればいいな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ます。 행복 좀 나눠받겠습니다라는 홍보 문구의 포스터는 개봉 당시부터 일본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빈부격차의 문제를 블랙 코미디 속에 담은 이 작품에 일본 관객이 크게 공감한 것은 지난해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정서적으로 닮아있고 사회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동시대 사람들의 삶에 담긴 고민에 일본인들이 한층 공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수상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 관계를 딛고 양국이 문화로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政治の世界で日韓関係は悪いんですけれども、大衆文化においては全然関係なく、いいものはいい、面白いものは面白いとして受け入れられる、そんなこと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
아직 기생충이 상영 전인 중국에서는 소재 제한이 많은 중국 영화계와 비교하며 한국 영화가 이룬 성취에 대한 누리꾼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재선 캠프도 북미 정상회담이 재선 성공의 결정적인 이슈라고 보지 않아서 협상 재개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추가 북미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는다고 최고위 외교정책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재선 캠페인에 집중하면서 북한 이슈에 관여하려는 욕구가 시들해졌다는 겁니다. 트럼프 재선 캠프에서도 협상 재개에 따른 잠재적 이득보다 리스크가 커서 재선 성공의 결정적 이슈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종결 이후에는 아예 재선 레이스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아이오와 집계 참사를 두고 연일 민주당을 비아냥대면서도 두 번째 경선인 뉴햄프셔 예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큰 집회가 열린다면서 지지 유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They can't count simple votes, but they want to fix your healthcare system. 다만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며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등 미국의 정치 일정과는 상관없으며 미국의 옳은 일이라면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President Trump has shown both with the peace plan and otherwise is that there's an utter disregard on his part for U.S. domestic politics when it comes to doing what's right for the American people.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지난 6일 북한을 불량 국가로 꼽으며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도 우선인 외교적 해결을 지원하는 차원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시들해진 만큼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제재 완화 등 선제 조치도 쉽지 않아 북미 대화 교착 상태는 당분간 오래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최소 3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390억 원 상당의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런 내용을 담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월에서 8월 370만 톤의 석탄을 수출했다면서 이는 3억 7천만 달러 상당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연기했던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재개합니다. 한정우 청와대 춘추관장은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고용부와 환경부, 농림식품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세 개 부처는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을 공통 주제로 부처별 핵심 과제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합당 작업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만남은 좀처럼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루긴 했지만 두 당의 속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의 통합 추진 제안이 나온 다음 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는 바로 합당 인준을 위한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 전국위원회의 날짜를 잡았습니다. 박완수 사무총장은 유 의원이 합당의 전제로 내건 신설합당은 원래 추진해오던 방향이라며 걸림돌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황교안 대표 역시 소신 있는 결단을 내렸다며 이틀 연속 유 위원장을 치켜 세웠지만 어찌된 일인지 만남은 서두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유승민 의원님과 회동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랑 유승민 대표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한국당에선 이제 통합 논의는 새보수당과만 할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과 시민단체가 모인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새보수당에서는 한국당이 흡수통합하려는 욕심을 거두지 않고 있으니 만남을 피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여전합니다. 겉으로는 통합의 길에 들어섰지만 두 당의 속마음이 여전히 교통정리가 안 된 겁니다.
우선 지도부 구성부터 생각이 다릅니다. 세보수당에선 개혁을 위해서는 황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한국당으로서는 쉽게 포기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 대통합은 누구에게는 유익이 되고 누구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이런 통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집이라 해놓고 똑같은 사람들로 지도부가 채워지는 건 무늬만 통합입니다.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가장 민감한 공천 문제를 두고도 세보수당에선 공천관리위원회를 새로 꾸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꼼수란 오명을 쓰고 있는 미래한국당을 이제라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세보수당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좁힐 듯 좁혀지지 않는 두 당 사이의 간극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야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회동도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검사장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총장은 검사의 정치적 편향성은 부패와 같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의 지검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대비 체제를 갖추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겁니다. 윤 총장은 선거범죄 수사가 공정한 경쟁을 확립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힘도 실어줬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 헌법 질서를 지키는 헌법 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선거 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청와대 관련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정부 여당과의 마찰을 고려한 듯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거범죄 수사에서 검사의 정치적 편향성은 부패와도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금품 수수와 여론 조작, 공무원 단체 등의 불법 선거 개입을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범죄 행위만으로 처벌 수위를 정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오늘 13일부터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 방문에도 나섭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등 과거 참모들과도 제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검찰 간부 물갈이 인사에서 내외부적으로 갈등을 빚은 조직을 추스르고 지휘체계를 다잡기 위한 행보로 분석됩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부산에 있는 신발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직원 2명이 다쳤습니다. 여수에 있는 모텔에서도 불이 나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건물 내부에서 시커먼 연기가 품어져 나옵니다. 부산 신발 제조 공장 2층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불로 직원 2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신발 완제품과 기계 설비 등 건물 내부 130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인화성 물질이 가득해 한때 소방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지만 다행히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 신발 제조 기계 설비 부위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붉은 화염이 거셉니다.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2층짜리 모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투숙객들이 없었던 데다가 건물 안에 있던 모텔 주인과 직원 6명은 대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조 건물이어서 한때 소방 1단계가 발령되는 만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시간여 만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건물은 화마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불이 난 인근 사찰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인천 철마산 능선에서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200여 명이 동원돼 다행히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임야 1000제곱미터와 사찰 일부가 탔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울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거쳐간 신생아 4명은 병원에서 RSV 감염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8일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산후조리원을 폐쇄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7일 화천군 간동면 광역 울타리 밖에서 포획한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멧돼지 남하를 막기 위해 접경 지역에 설치한 광역 울타리 밖에서 감염 멧돼지가 발견된 건 처음이라고 강원도는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감염 멧돼지를 발견한 건수는 철원 20건, 화천 54건, 모두 74건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 교수들이 방학도 있고 인공지능 공부에 푹 빠졌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인공지능을 가르치기 위해서인데요.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추진하는 광주의 맞춤형 인재 양성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교육부 4차 산업혁명 선도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교입니다. 방학인데도 강의가 한창입니다. 자율주행차와 함께 화두로 떠오른 AI, 인공지능 특강입니다. 실제 이 타이타닉호에 탑승한 그 승객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았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죽었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새로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예측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듣는 이들이 학생이 아니라 교수들입니다. 대학교에서 올해부터 모든 학생에게 인공지능을 가르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AI 빅데이터 분석 교육을 통해서 스크래핑이나 크롤링 등과 같은 기법을 이용해서 실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습니다. 교수 100여 명은 지난달 1차로 2주 동안 인공지능 기초 지식을 배웠습니다. 이달에는 2차로 텍스트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모아 통계를 내고 활용하는 심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소비자 특성을 이 빅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해서 특성을 유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 호남대학교는 총장 직속으로 AI 교육과 마인드 확산을 위해 AI 중심대학 추진위원회까지 꾸려 AI 혁신 캠퍼스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교수법을 이수한 우리 모든 교수님들은 각 학과의 AI 기초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 학생들을 각 전공의 융합 인재로 또 교육시키는 그러한 천병의 역할을 또 맡게 되겠습니다. 앞서 AI 중심 도시를 추진하는 광주광역시는 비전을 선포하고 추진을 맡을 융합사업단도 출범시켰습니다. 인재 양성을 맡은 대학과 자치단체, 기업의 협업이 본격화하면서 인공지능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두 번째 경선인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 예비선거를 하루 앞두고 정말 지루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에서 자신의 큰 집회가 열린다며 민주당을 흔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이오와 코커스와 관련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투표는 엉망이 됐다며 지난 3일 민주당의 집계 참사를 비꼬기도 했습니다. Three, two, one.
네, 오늘은 한낮에 초봄인가 싶을 만큼 따뜻하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0도 안팎으로 서울은 크게 춥지 않은데요. 낮에는 서울이 13도로 올 들어 가장 높겠고 광주와 부산 15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지금 경기와 충청 이남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 전북과 제주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까지 발령 중입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녁부터는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먼지를 씻어내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120mm 이상, 제주도에 최고 80mm, 남해안에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서울 등 내륙 대부분 지방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는 또다시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굿모닝 화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라이브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